자, 시험들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25년도 3월 29일 날 시행됐던 소방관계 법규인데 공채, 경채죠.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공채, 경채 이렇게 써 있으면 공채도 나오고 경채도 나온 문제고요. 경채만 써 있다 그러면 경채만 나온 문제. 그럼 얘가 15개로 구성되고요. 얘는 25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40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그 육법이 되게 골고루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 분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요. 다만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봤던 제가 모의고사를 되게 어렵게 내는 수준일 때 정도보다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올해. 뭐 디테일한 것까지 다 봐야 되게끔. 자, 1번부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경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채에는 안 나왔던 문제예요. 이건 뭐 제가 많이 써먹던 방법인데 관계지역이란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로서 자 소방기본법에서는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말 안 쓰고 얘가 지워지죠. 소방대상물이죠. 소방대상물과 특정 소방대상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소방대상물은 불나서 소방관이 불 끄는 거, 특정 소방대상물은 건물을 지칭하고 있다.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는. 자 화재 예방 현계 진화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장지휘관 이거는 용어로서 쓰이지 않고 설명으로만 쓰이죠. 본부장 또는 서장 등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상에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소방대가 일로 가고 현장 지휘관이 일로 와야 되죠. 소방대란 현장에서 대가 아니죠. 소방대장이 돼야 되죠. 대장. 소방대장. 이란 현장 지휘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3번 소방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그럼 여기는 본부장. 다음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상에서 구조, 구급 등의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으로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면 의용소방대원 등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다음 2번 지문 보시면 2번 문제는 공채, 경채라고 써있죠. 이게 공채에서는 1번 문제였죠. 자,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소방청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 운영해야 된다. 하나 이상이 아니라요. 여기는 각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럼 1번은 바로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관한 전산통신 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춰야 된다. 소방청 119 기준이 아니고요. 그 소방청에서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드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게 행정안전부령으로 가야 되죠. 행정안전부령. 다음 4번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현장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4번만 지금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용수시설입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1번
자, 본부장 또는 서장. 여기서는 중요한 게 본부장하고 서장 두 사람만의 임무라 그랬습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에서 소방 용수 시설, 소방 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자, 여기는 용수 시설이고요. 여기 뒤에는 지리 조사죠.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요. 해야 한다. 맞습니다. 소방 용수 시설 조사 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고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비상소화 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여기 지금 여기는 형식 승인이 아니라 성능 인증이죠. 성능 인증. 3번이 틀린 질문이 되죠.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로 하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이 형식 승인이 있고 형식 승인은 다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품 검사가 따로 오는 거고요. 성능 인증은 이걸 제조하는 사람이 나 해줘라고 신청을 했을 때 해주는 거고 그랬을 때도 제품 검사는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상소화 장치함과 관련돼서는요. 자, 형식 승인이 아니라 성능 인증 사항이 됩니다.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되게 까다로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까다로운 문제 유형 중에. 이거에 저희가 모의고사 작년에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사한 유형으로 한 번 정도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냈을 때 원성이 되게 심했는데 올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문제를 점점 까다롭게 내려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4번 문제도 여러분들 저희가 모의고사 보셨던 분들은 이 유사 문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푸는 방법도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소방기본법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달고 가야 되는 차는 자 탱크차든 뭐든 간에 소화 약재를 싣고 있는 거, 사다리와 관련된 거, 구조차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로 구분하시라 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자동차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 관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 운영, 운행기록 장치 및 데이터 전산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저는 사실은 올해 첫 문제가 이렇게 이거 장치해야 되는 얘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얘가 그냥 지문으로만 등장했죠. 소방자동차, 소방국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그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자 소화 약재를 싣고 다니고요. 고가 사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차. 좀 전에 얘기했던 구분 방식이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영해야 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한다. 자, 다음 4번.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 중 가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 분석해야 하고 이거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 훈련 등에 사용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서장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저희 거 모의고사 기출해 보시면은 이거 지문 따로 쓰고 이거 지문을 따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도 청장, 본부장, 서장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3번, 4번 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만들었었는데 하나를 합쳐졌죠. 이게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여기서는 이 앞에 청장하고 본부장이라고 이렇게 두 분만 또 들어가죠. 교육계획 수립하는 거. 그래서 이 유형으로 한 번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표현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꽤나 까다롭게 등장한 편이에요. 올해 사실은 여러분들 소방관계법규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 꽤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문을 2개를 합쳐버린 조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기는 그럴싸하게 읽혀지는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다 암기했는데도 순간 놓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은 사실 그거는 조금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긴장감이 좀 있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읽다가 흐름에 문맹이 맞으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올해는 좀 그런 것도 많이 노린 시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저희가 이거 기본서 할 때 설명은 하지만 이게 설마 시험에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나왔어요. 보상금 환수 기준, 다음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 사망자의 보상금액, 부상 등급별 보상 금액 기준. 자, 여기서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 얘는 보상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써있지 않죠.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부상 등급, 그리고 그 보상급 지급 순위하고 환수 기준 정도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죠. 부상자 등급별 보상 금액은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급으로 또 나눠진다. 요거까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문제는 거의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소방관계법규에서 근데 2010년도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2019년도에 그 소방기본법에 손실보상이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첫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정도로, 저 밑에 있는 데서부터 끌어올린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6번 유형입니다. 소방기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에서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나,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상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이라고 등장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얘만 단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제가 답이네. 다음 본부장, 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에서 필요할 때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이거 제 27조 제1항이죠.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입니다. 자, 조작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는 얼마 이하의 무엇을 처한다. 자, 얘는 벌금이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7조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26조에 있는 피난명령, 자, 그 다음에 25조에 있는 25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했거나 이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조사 사항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화재 조사 사항은 올해 한 번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뀌었다 그랬죠. 예전에는 법에 없었고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원인 조사, 피해 조사로 나눠졌던 게 22년도 12월 1일 날 개정이 되면서 화재 조사 사항이 6가지 정도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화재 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 이거는 조사 사항이 아니라 화재 조사의 방법론에 관련된 거예요. 틀렸죠? 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증거물 수집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에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맞고요. 자, 화재 안전조사에 관련된 사항, 화재 현장 보존 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이것도 화재 조사 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화재 조사 사항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구분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유형은 경력치용이죠. 학과하고 우리 구조대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만 나왔던 15개의 문제 중에 한 유형이다요. 1번부터 보시면, 내용부터 보시면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상 화재 조사 결과의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재 조사 결과 공표는 관보에 공보하거나 신문의 진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화재 조사 결과를요 관보 공표는 아닙니다. 어디냐면은 관서죠.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신문, 그리고 방송. 2번 소방관서장 화재 조사 결과를 공포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해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그럼 얘는 맞는 표현이죠. 소방관서장이 국민의 유사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재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의 범위,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적 전문적인 화재 조사가 필요한 경우 화재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 소방관서장이 일단은 유사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하고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경우에 지금 여기 뭐 소방 정책의 활용이 아니고요, 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나요 아니면은 유사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공표할 수 있다입니다. 즉 뭐 이걸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재 조사를 하죠. 그런데 공표할 때는 정책에 활용이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목이 집중되거나 아니면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올해 특히 이제 경채로 이거 40문제 푸신 분들은 사실 시간 모자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문도 워낙 길고요. 되게 지문은 올해는 유독 유사하게 그럴싸하게 헷갈릴 수 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법규는 전체적으로 이쪽 소방청에서 공을 많이 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문들이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채를 보셨든 경채를 보셨든 이 법규 시험에서 다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던 수험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공부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조문 시험인데 지문을 굳이 이렇게까지 길게 해갖고 시간을 모자르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데, 그거는 뭐 시험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특징은 또 지문도 엄청 길다요. 짧은 지문이 없어요. 다음 이제 9번 보시면은 이것도 경채죠. 경력치형 보시는 분들만 본 건데,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화재 조사 증거물 수집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화재 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 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음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이 법령에도 규정이 있지만 그 화재 조사 감시 평가 기사 쪽에 보면 이 지문이 또 있어요. 그건 법령에 있기 전부터도 원래 있던 내용이에요.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 조사 관행의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 시험 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항상 이런 거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혹은 필요한 범위 이렇게 씁니다. 최소 침해 원칙이 들어가요. 다음 소방관서장은 수집한 증거물이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화재 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증거물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환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된다죠. 이거는 재량행위죠. 이렇게 재량행위로 되어 있으면 반환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되죠. 이거 반환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지체 없이 반환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속행위로 묶어놨다나요. 기속행위로. 필요 없으면은 돌려줘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죠. 4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해서 검사, 시험, 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집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이건 이제 공채, 경채 공통 문제죠.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을. 자, 소방관서장 화재 조사의 필요성으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자, 이제 이거 출석일이 출석 요구권이 생겼죠. 3일이에요. 3일 전까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소방청장이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 자격 등을 시험 실시 이거는 30일이죠.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요. 소방청장 화재 감정 기간 지정 절차에서 화재 감정 기간 지정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완을 요구하려면은 전부 다 육법이 동일하죠. 보완 요구는 10일입니다. 10일. 그럼 다 하면은 43일이 돼야 되죠. 43일. 그럼 답이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시면, 자, 이거는 경력 채용에만 나왔던 문제, 경력 채용에만. 그리고 올해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사업법이 좀 어려웠고요. 되려 공사업법이나 화재조사법이 좀 더 어려웠고, 항상 우리를 어려움에 겪게 했던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생각보다 또 쉽게 나왔다요. 생각보다. 자, 일단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업자가 착공신고 후 변경신고해야 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사업자입니다. 일단 시공자가 바뀌었으면 중요사항이에요. 다음 소방공사 감염,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공사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기술관리,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기술자 시공자 종류입니다. 감리원은 바뀌었을 때 중요사항까지는 아니다입니다. 중요사항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인데, 이 문제는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올까 하고 제가 저희 거 모의고사에도 이 유사한 유형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던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 공사업에, 자, 우리 일반 기준이라는 거는 벌칙의 상한을 정한 거예요. 상한. 그리고 개별 기준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차, 2차, 3차 위반대를 다 따로따로 정해놨죠. 자, 그랬을 때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억에서 보시면은, 자, 도급받은 공사입니다.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예요. 그럼 일단은 여기는 1차, 2차, 3차면은 3개월,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취소가 되죠. 취소. 여기가 취소가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공과 감리를 같이 했습니다. 시공과 감리를 같이 하면요, 여기도 처음에는 3개월이에요. 영업정지. 근데 여기는 2차 때 바로 취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차는 뭐 없겠죠. 취소가 됐으니까. 일단은 얘하고 달라요. 다음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거 3개월, 6개월 취소해요. 그럼 6개월 얘네 두 개는 일단 같습니다. 그럼 기억 디귿 있나 보시면 기억 디귿 있는 건 3번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음 관계공무원이 특정 소방대 소방물에 출입해서 시설 등을 점검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했어요. 그럼 여기도 3개월, 6개월 취소 순이에요. 취소. 6개월 2차 때가 같습니다. 그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 지금 여기 니은은 2차 때 바로 취소고 기억 디귿 리을은 2차 때 6개월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 올해 개별 기준은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 감면이 나올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해드렸는데
1차, 2차, 3차 해갖고 2차 때 기준이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은 진짜 사실은 이것까지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정답률이 높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공부를 덜해서 틀렸다라는 좌절을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간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아, 이제 이렇게까지 내는구나 하니까. 근데 올해 뭐 이 정도를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특별히 좌절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 이 정도는 틀려도 그 올해는 될 만큼의 문제 난이도들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이제 13번은 공채하고 경채 이제 공통 문제죠.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 공사 시공능력 평가 기준 시공능력 평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경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 공사는요 소득세가 아니고요 여기는 실적 증명을 따로 발급해 줍니다. 실적 증명을 국가나 지자체는 발급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 실적 증명을 제출합니다. 바로 틀렸죠. 그럼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는요 민간공사 했을 때 얘기예요. 다음 공사업자가 자기 수요입니다. 자기 수요는 내가 필요해서 한 거죠. 이거는 소방시설 공사 실적증명서 내가 했기 때문에 실적증명서.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가지 않죠. 이건 물론 돈이 오고 갔다 하더라도 여기는 실적증명서가 우선인 거고 민간공사 했을 때가 소득세예요. 다음 주한국제연합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요 외국한 은행이 발행한 외환 입금증명서하고 도급계약서. 다음 해외 소방시설 공사는요 재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한 은행이 발행한 외화 입금 증명서 이렇게 를 제출해야 된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내용이 다 기억에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여러분들 마지막 주에 그 했었던 그 동영 모의고사 이거랑 똑같은 문제 하나 있었죠. 예, 아예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은 자 일단 5년이죠.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소방청장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이죠. 자, 이게 좀 나눠진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기본계획도 청장, 시행계획도 청장, 세부 시행계획 해야지 시도지사나 뭐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종합계획이 있고 종합계획은 청장, 시행계획은 시도지사로 바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게 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날짜까지 같이 외워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시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장이 정하여서 고시하는 기관은 제외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단체인데 기본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안전원, 기술원, 보험협회,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아니면은 청장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빠지는 거 소방시설협회라는 게 나옵니다. 소방시설협회. 자, 여기는 법령이 인제 마련이 돼서요. 인제 구성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인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기는 크게 없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자, 그럼 일단 요것부터 나눠볼게요. 등급을.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1번부터 보시면 지상 60층, 자 50층 이상이에요. 그럼 얘는 특급 안전관리 대상물이죠. 지하 3층, 지상 12층인 백화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쟤는 11층 이상이니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연면적이 11만 제곱미터인 국제공항 하고 나왔습니다. 국제공항. 그럼 쟤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1급.
가연성 가스를 100톤. 얘 일단 1000톤은 안 되죠. 근데 100톤입니다. 100톤 이상이니까 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그럼 뭔가 답이 나와도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봤느냐?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입니다.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 소방 대상물이 필요한 데는요. 특급하고요. 1급은 중복 안전관리자를 못 쓰고 소방안전관리 전담자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특급하고 1급은 뺀 4번. 여기는 중복 선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안에 포함된다입니다. 자, 그다음 17번 보시면 자, 이거 공채 경제 공통 문제죠. 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에게 자, 제가 불시 소방 안전관리 이것도 저희 마지막 주에 봤던 동영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예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보기위해서 고른 것은 다만 본부장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그런데 여기는 제가 냈던 문제보다 조금 더 틀었어요. 한 방향.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전부 다 불시소방. 의료시설 안에 뭐 한방병원이든 뭐든 의료시설 안에 포함되면 맞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수련시설 중 유스 호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련시설 자체가 사실 여기는 이거 뒤에 중자를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헷갈리게 해놓은 거고 이 중자 이거 중자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이거 앞에 걸로만 보셔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자, 교육시설은 맞습니다. 근데 교육시설 중에서 이게 특수학교든 뭐든 상관없고 모든 교육시설은 다 되는 거예요. 이 법률에서 정한. 다음 교정 및 군사시설 얘는 없어요. 이거 불특정 다수가 많이 나뉘는데 의료교육 노유자 시설입니다. 의료교육 노유자 시설 이 세 개가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본부장 서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은 기억하고 지금 디귿 이 두 개밖에 될 수가 없다입니다. 다음은 18번. 요것도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됐던 유형 중에 하나죠. 특히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을 때 여기서 지금 4번 지문은 원래 전통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3번 지문은 새로 그 대통령령이 추가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꽤 높다. 자, 보시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정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번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 맞죠?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인데 대통령령은 점포가 500개 이상인 것으로 정해놨죠. 맞죠? 다음 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요. 물류창고입니다. 그런데 연면적이 15,000은 너무 작습니다. 10만이에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상영관 중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이면 특별관리시설물,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이면 성능기준 설계 대상. 이거 꼭 기억하고 가시라 했죠. 자, 이것도 뭐 올해 나올 게 예측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죠. 전통적으로.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영상. 소방안전관리 특별시설물의 관계 있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채 경채 문제이죠. 자,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거 맞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 자, 화재 안전 경영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이거는 그 예방 진단하고 상관이 없고요. 다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화재 안전조사 사항이죠. 안전조사. 화재 안전조사. 화재 안전조사. 화재 등이 발생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련된 건 진단 사항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억, 미음이 돼야 된다입니다. 다음은 20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화재 예방 안전진단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경채 공채
공통 문제죠. 1번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 등급은 매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게 없죠. 5개입니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5개로 구분하죠. 안전 등급이 양호, 보통인 경우 안전 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입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속하는 해에 진단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 기관은 위험 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의 절차에 따라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얘가 맞는 질문이 되고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또는 소방시설 공사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년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는데 검사 받고 7년이 아니고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화재 예방 안전 진단과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는데 이게 법이 22년도에 12월 말이죠. 12월 1일 날 개정이 되면서 다 새로 들어온 것들이라 지금 사실 다 첫 문제들이에요. 기존의 기출문제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보시면 과태료와 관련된 건데,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기에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얘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과태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하고 물어봤죠. 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300만 원. 다음, 피난 안내 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도 관계인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하면 여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맞는 경우는 디귿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좀 전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바르게 짝지어진 게 맞죠. 그리고 여기 리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옛날처럼 벌금 문제가 하나만 외우면, 특히 일반 기준의 상한 기준만 외우면 풀 수 있는 유형이 아니고 전부 다 까탈스럽게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벌금 하나하나가. 그래서 점점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22번 소방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등장했고요.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안전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경채만 나왔던 문제예요. 1번 가스안전공사에서 화재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소방청에서 화재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감 이상의 소방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화재 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그리고 저는 이 문제 볼 때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내야 되나 싶은 문제 중에 하나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입니다. 교수는 뭐 정교수 다음에 부교수 다음에 조교수로 내려가죠. 부교수 이상이에요.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화재 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23번, 이거는 공채 경채 겸용 문제인데,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 법령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소방청장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학 중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은 5년. 다음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10월 31일까지죠. 10월 31일까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24번 이것도 공채 경채 같이 나왔던 문제인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간이 스프링클러. 자, 올해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기, 단독 호형 감지기, 그리고 재현 설비 이렇게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걸렸죠. 근데 뭐 제가 예측을 잘했다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요. 자, 숙박시설입니다.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맞습니다. 교육시설 내 합숙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설치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660이 아니라 6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이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이거는 암기표 여러분들 정리서 나눠드리죠. 그것만 외우셨어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 그나마 보기에는 까다로운데 올해 예전 같으면 이게 되게 상위급 난이도였는데 올해는 이게 상위급 난이도에 못 들어갈 만큼 문제가 까다로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보시면 소방시설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50층 이상 또는 성능기준 설계를 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 인력의 배치로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이 문제는 모의고사로도 풀고 다달이 보는 월간 모의고사라도 주간 모의고사라도 그리고 동영으로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 점검 인력은 점검 인력이 나오든지 점검 인력의 기술 기준이 나오든지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던 유형 중에 하나죠. 자, 주된 점검 인력은 소방시설 관리사 경력 5년인 경우 특급 점검. 자, 이거 일단은 50층 이상이면 특급 점검자죠. 특급 점검자를 둬야 되고 주된 인력으로는 특급 점검자 1명 맞습니다. 주된 점검 인력으로 소방시설 관리사 경력이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방시설 관리사 경력도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어야 돼. 일단 틀렸고요. 다음 보조 인력으로 고급 점검자 및 중급 점검자 1명. 보조 인력으로 고급 점검자 1명, 초급 점검자. 초급이 아니죠. 고급 점검자. 그럼 여기서는 기역, 디귿 2개가 맞는 지문이 된다입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유형은 공채 경채 공통 문제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간특법 시행 영상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이 소화장치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에 위험 현장에 설치한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 가스누설 경보기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 또는 무창층의 화재 위험 현장에 설치한다. 이거 옳은 것이구나. 지금 간이 소화 장치는요 연면적이 2000이 아니죠. 제가 잘못 봤네. 3000이죠.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는 바닥 면적이 기본적으로 100제곱이 아니라 1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비상경보 장치는요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이 화재 위험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비상경보 장치는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 다음 방화포는 용접, 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열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면적과 바닥 면적은 항상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바닥 면적은 내가 사용되는 면적, 연면적은 그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 그래서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28번 요거는 이제 경채 전용용 문제였죠. 27번은 자 이건 그래도 비교적 쉬운 문제. 방염 성능 기준.
자, 불꽃에 의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에 접촉했으면 3회. 탄화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 길이는 20cm 이내. 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발열량을 측정하면 연기 밀도는 400. 자, 불꽃을 올리며 잔염 시간이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 20초. 불꽃을 올리지 않으면서 연소하는 건 30초죠. 여기서는 4번이 맞는 지문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쉽게 나온 유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8번. 경채에만 나왔는데 성능기술 설계입니다. 이건 뭐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올해 공채에서는 안 나오고 경채에서만 나왔다는 좀 특징을 보이죠. 연만 지역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했는데 20만이고요. 또 여기에서도 아파트 제외. 하나의 건축물의 영하 상현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얘는 맞죠. 50층 이상, 지하를 제외. 지하를 포함이죠. 포함해서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아파트구나. 아파트면은 지하 제외가 맞네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인 아파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은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올해는 물류창고 아니면 터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전통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거는 비교적 한 문제 맞춰라 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이 문제는 뭐 무조건 나왔다고 했던 문제고, 공채, 경채, 공이 공통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대형 이상의 특수자동차는 능력 단위 2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 단위 1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중형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능력 단위 1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다음 디귿. 경승합 자동차는 능력 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보기 쉬운 곳에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승용차는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다 지금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뭐 모의고사로도 주간으로도 동영으로도 계속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쉽게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30번을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영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수원, 적거론, 조산원, 산후조리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죠. 그럼 이거는 면적과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제가 이거 풀 때도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근린생활시설만 놓고 찾으라는 게 더 어려워요. 오히려 제일 양이 많기 때문에. 단란주점이 나왔습니다.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가 기준이죠.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위락시설,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 근데 200제곱미터, 그럼 얘는 근린생활시설 아니고 위락시설이에요. 의료기,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 판매소, 자동차 영업소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미터인 거. 500제곱미터인 것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안에 해당을 하죠. 다음 금융업소 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안에 해당하게 되어 있죠. 다음은 31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왔습니다. 벌칙으로 옳은 것을. 올해 벌칙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의외로 까다롭게 나왔다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소방용품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식 승인,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3년 1,500만 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앞에가 3년이면 뒤에 3천만 원이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하나 빼고는 다 똑같이 간다 그랬죠. 일단 이것부터가 틀렸죠. 그리고 이건 1년 1천이에요. 1년 1천만 원. 다음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죠. 방염 성능검사를 위반하여 방염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물품의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변조해서 사용했다입니다. 이거 위변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여기 없죠. 300만 원. 성능기준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 원이죠.
500이 아니라 300만 원이죠. 자, 이거 어떤 내가 그 공무수탁 사인성을 띄고서 나가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어요. 그럼 전부 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화재 안전조사만 1년 1,0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는 유형의 문제이다. 다음은 32번.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대 성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채, 경채 공통문제죠. 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는 소방대 성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할 수 있다. 조치명령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본부장이나 서장은 기존에 특정 소방대 성물이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당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죠. 증축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용도 변경되면 용도 변경되는 부분만. 본부장이나 서장은 특정 소방대 성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 물분무기 등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리얼. 본부장이나 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의 특정 소방대 성물,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인 특정 소방대 성물 다 포함됩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에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 여기서 기준이 변경돼요. 그렇죠. 근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우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뭐 여기서는 다 맞는 경우죠. 다 맞는 경우. 그래서 기억부터 여기까지가 다 맞는다입니다. 다음 3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및 성능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용품에 대해서 청장이 시하는 자 앞에 문제 풀 때 있으면 형식 승인 받으면 제품 검사는 따라가는 거예요. 형식 승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품 검사의 구분 방법 순서 합격 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하나의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사항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 인증 시험을 일부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죠. 전부 실시는 하는데 하나의 그러니까는 형식 승인 또는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 이거를 다 시험해야 됩니다. 함께 하고서 하나의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가 되죠. 틀렸죠. 일부만 하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외국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 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 승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이 취급하는 위험물의 물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는 기준으로 옳은 경우는 자 이거는 뭐 그 변경이죠. 제가 이거 날짜를 정리해서 여러분 나라등이 프린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1일 전까지가 거의 뭐 예하고 그 연기 신청했을 때 연기 신청 승인 정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입니다. 자, 이 문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일 까다롭게 나온 문제예요. 공채, 경채 공통 문제죠. 자, 5개 저장 탱크 주위에 유지해야 되는 최소 공지, 보유 공지죠. 보유 공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5개 저장 탱크면은 제 사류 위험물인데 특수 인화물 빼고는 다 그 저장할 수 있죠. 근데 사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입니다. 제1석유류는 수용성하고 비수용성이죠. 비수용성은 지정 수량이 200리터. 수용성이면 400리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비수용성이 200리터입니다. 지정하는 위험물의 양은 40만 리터. 그럼 200으로 일단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2000배가 나옵니다. 2000배. 자, 2000배가 나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서 계산하셔야 되죠. 보유 공지는 1000배 초과 2000배 이상이에요. 그럼 일단은 2000배 이하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보유 공지가 9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합한 물 분무 등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게 되면 이거에 2분의 1만 줄 수 있다죠. 그럼 4.5m죠. 4.5m가 나온다. 이거 계산식의 문제가 법계에서도 이제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3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정기 점검입니다. 자, 정기 점검 대상 기본적으로 예방 규정을 둬야 되는 그 소방 대상물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지하 탱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지정 수량이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자, 얘는 예방 규정을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기 점검 대상. 지정 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는 150배 1대 예방 규정을 두죠. 틀렸죠? 다음 지정 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 5개 저장소는 100배 이상이면 되는데 150배니까 예방 규정을 둬야 되니까 정기 점검 대상. 이동 탱크 저장소가 나왔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과 상관없이 예방 규정을 둬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정기 점검 대상 안에 포함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37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화 난이도 1입니다. 소화 난이도 제1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반 취급소가 나왔습니다. 얘는 연면적이 500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일 때.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암기표 나눠드릴 때도 위험 등급 1, 2, 3으로 나누고 특히 1, 2등급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은 다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 그랬던 내용들 중에 하나요. 옥내 저장소는 처마 높이가 6m인 단층 건물이면 소화 난이도 1. 5개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배의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 다음 안반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배의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는 제 위험 등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한다요. 자, 그다음에 38번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지엽적으로 낼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그 동영 모의고사에 이 유사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설마 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설마 하나. 일단은 자,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되는 장비는요. 자기 탐상 시험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그리고 초음파 영상 초음파 방사선 투과 초음파 시험기 이렇게 나누는데 진공 누설 시험기 얘는 뭐 특별히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되는 거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입니다. 다음 39번. 그나마 올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좀 쉽게 나온 거. 자, 과염수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는 제6류죠. 제6류 위험물은 운반 수납하고자 할 때 포기사항 딱 하나밖에 없죠.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연금은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그리고 3류, 4류, 5류에 포함돼야 되고 공기접촉원금은 자연발화성 충격주의는 1류, 6류 6류는 아니죠. 1류, 5류 화기주의는 1류하고 2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 빼고 물기연금은 금수성 물질 이렇게 포함돼야 되죠. 자, 다음 40번. 이제 마지막 문제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해설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시간이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시간 모자랐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정답이 고득점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에 분명히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질산 구아니딘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5류 위험물이죠. 제5류. 이거 행정안전부령으로 포함된 거예요. 염소와 규소 화합물하고 나왔습니다. 염소와 규소 화합물. 이게 제3류죠. 지금 여기 있는 거 특징 전부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다음 아이오딘. 옛날에 요소였죠. 아이오딘의 산화물 하면 제1류죠.
염소와 아이소 사이 아놀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1류 위험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전부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그래서 올해는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많이 출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지금 염화규소화합물 하나밖에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지정 수량인데 대신 숫자를 물어보지 않고 어디에 속해져 있나.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법령에 있는 것들은 잘 아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시험 이거 법규 총평은 문제도 까다롭고 저쪽 아래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동안 개정이 됐는데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올 만한 것들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법규 시험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철저하게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 어려운 문제 시간에 쫓기면서 푸시느라고 너무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